2분기로 들어서부터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판매 데이터죠. 현대기아차는 다행히 1분기 때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 가운데서 뭐 탑픽으로 보고 있는 곳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러면 이 전기차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그 내연기관차가 이제 퇴출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어쨌건 그 이제까지 자동차 산업하면 뭔가 공급 과잉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급 부족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각 국가들이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시한대를 정하고 있는 분위기죠. 아직까지는 뭐 오피셜리 이게 막 픽스가 된 건 아닌데 뭐 미국도 보게 되면은 2035년 시점에는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판매 못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제 기타 국가들을 봐도 2030년 이후 시점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퇴출 수준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면은 완성차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를 할 요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젠 뭐 내연기관차 산업을 영위하던 특히나 뭐 이머징 국가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 국가들도 사실 이제 내연기관차 설비를 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도 5개년 플랜을 발표를 했었고 20년도에도 5개년 플랜을 발표했는데 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으면서 내연기관차 관련된 예산을 한 4조 원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내연기관차 투자하는 캐펙스를 4조 원을 삭감을 하고 전동화랑 미래차 쪽으로 그거를 다 이전시키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이게 글로벌 완전 트렌드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2021년도 시점부터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랑 전동화,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투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이상 점유율 경쟁을 치열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율보다는 이젠 수익성이 더 좋아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연기관차는 수익성 확보를 오히려 많이 신경을 쓰게 될 거고 전기차 쪽은 점유율이 중요하니까 전기차 쪽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는 내연기관차들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 이런 거는 좀 비관적으로 봐야겠네요. 기존 내연기관차. 네네. 기존 내연기관차에 완벽하게 오리엔티드 된 업체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기차를 넘어가는 이전 트렌드가 뭐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굳어지긴 했지만 몇 년 됐죠. 벌써 한 5년 동안에 걸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제는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변화들을 도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많이 나는 기업, 뭐 적게 나는 기업,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아예 뭐 거기에서 손 놓고 있었다. 뭐 국내 상장사 중에는 그런 케이스가 오히려 더 드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글로벌리로 봤을 때는 글로벌리 봤었을 때, 뭐 글로벌도 비슷하죠. 글로벌도 몇 년에 걸쳐서 체질 변화를 답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내연기관차 비중이 크다. 그러면은 이제는 주식 관점에서 좀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또 그런 회사의 주가가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져서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전기차 쪽으로의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많이 오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는 좀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만약에 내연기관차 때문에 많이 빠져 있었다 그러면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큰 기폭자가 되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은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환경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내연기관차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기존에 나가는 어떤 조직과 인프라에 대한 어떤 비용,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 전기차 부분을 이러한 엄청난 돈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내연기관차들이 혁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현대차, 어디죠? 폭스바겐 이런 식으로 좀 여유가 있고 현금 여력이 있는 곳들 외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퇴출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퇴출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젠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생각보다 저항이 아주 강하지는 않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환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노동자들도 이젠 동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내연기관차 계속 이렇게 생산하자라고 해봤자 지금 시대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기차로 뭐 미국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젠 전기차 이젠 생산하지 말자, 내연기관차 생산하지 말자, 이게 세상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를 그러면은 그때도 보존을 해야 되는데 내연기관차를 계속 고수를 하면서 변화에 저항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보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거는 최근에는 거의 뭐 감지가 안 되는 것 같고, 전기차로 가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 유지하면서 뭐 이제 직장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에 대한 저항, 뭐 공룡 기업이 되면은 내부에서 저항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거에 대한 저항보다는 빨리 가야 된다라는 게 좀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연기관차라는 것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글로벌리 네. 그러한 어떤 기업이 있고 주가가 낮은 상황이라면, 근데 그 기업이 이런 전기차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세게 반등이 나올 수 하긴 있는. 물론 우리 현대차 이번에 보니까 기아차나. 네, 그렇죠. 현대기아차도 뭐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기타 뭐 부품사들도 다 그럴 기회들이 뭐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번에 그 애플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차체를 만드는 것보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여기에서 이제 생존 경쟁력이 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이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죠. 직접 타보고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이제는 차를 타보고선 기능들을 테스트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이제 체감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차량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는 부분 자율주행 기술들, 뭐 이제는 고난이도 자율주행 기술이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 수 있었던 게 사실 그거였죠. 막상 똑같은 이젠 뭐 내비게이션 이용을 해서 이제는 뭐 자율주행 기술,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했다라고 해가지고 타봤는데, 기술력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라고 이제 타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프리미엄이 이제 반영이 된 것처럼, 지금 많은 업체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해서 장착은 하고 있는데,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기술력이. 여기에서 이제는 많은 이제는 업체들의 경쟁력이 정말 이제 갈리게 될 것 같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갈리게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젠 뭐 사실은 국내가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기반이 좀 낮기는 합니다. 소프트웨어 어떤 인력 베이스라든지 쌓여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선진국에 대해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미국 쪽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액티브라든지 이런 선도 업체들하고 JV를 체결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꾸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 현대기아차가 어쨌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기차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현재 무조건 많이 팔리고 있는 거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잖아요. 그렇죠. 이쪽 시장의 규모도 많이 좀 줄었나요? 작년은 많이 줄었죠. 뭐 근데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시장 규모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시장 파이가 아주 커지진 않았지만,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 정도로 이제 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는 한 1에서 2% 정도 당분간은 올해는 이제 큰 폭으로 늘겠지만 뭐 내년까지도 이제 좀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늘겠지만 그 이후로는 뭐 2% 내외 정도의 성장률을 좀 나타내게 될 것 같고요. 변수는 이제 중국하고 이머징 쪽이 있기는 합니다. 중국하고 이머징 시장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제 모터라이제이션이 되는 사이클이 온다면은 이제는 또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지만 선진국 수요 자체는 완전 정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거의 정체이기 때문에 이머징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뭐 1%에서 2% 정도 연간 성장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인 거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 중국이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줄 수 있는 그쪽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 떨어져서 네. 예. 그리고 뭐 성장률 측면에서 매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뭐 인도, 러시아,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지역 뭐 이런 데들이 인구가 나오기 때문에 뭐 모터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면은 좀 중국의 빈자리를 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지역들은 그런 지역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자동차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라 이거 뭐 휴업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확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문제고요. 제일 먼저 리포팅을 했던 거는 폭스바겐. 그래서 11월 달 정도부터 반도체 쇼티지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올해 1분기 들어와서는 미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또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GM, 포드, 뭐 스텔란티스 뭐 이런 업체들이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공장 문을 많이 닫았어요. 현대기아차는 다행히 1분기 때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일부 영향이 있긴 있었는데 아주 뭐 이젠 뭐 글로벌 업체들만큼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고요. 2분기 들어와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는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업체 대비로는 좀 상황이 그나마 낫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게 단기에 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뭐 1분기 때쯤에는 되게 심했다가 2분기는 좀 풀린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3분기까지도 이 상태로 가면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이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생산 시스템을 갖춘다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워낙에 또 장기 플랜으로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국 쪽에서 최근 나오는 얘기는 먼저 이제는 아날로그 반도체 칩이 필요한 중요 사업부터 공급을 해주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산업에서 쓰던 거를 일단 자동차 쪽으로 공급을 해주자라는 얘기를 좀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통신 장비 만드는 업체들이라든지 몇몇 업체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단기 수급을 풀어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가 뭐 협력 업체하고 같이 뭐 일부 차량용 반도체 부품 국산에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내용인가요? 저도 그 뉴스를 보기는 봤는데 정확히 이제는 중견 기업 그 국내 기업이 어딘지 이젠 뭐 언급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언급이 되지는 않았는데 뭐 저도 이제 뭐 그 들리는 얘기로는 뭐 매그나칩이라고 하는 뭐 이제 뭐 예전에 하이닉스로부터 떨어져 나온 뭐 반도체 뭐 그런 디자인하는 업체가 있는데 뭐 거기를 통해서 뭐 국산화에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 생산되는 단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국산화를 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바로 당장 공급이 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그 자동차 그 환경 때문에 그 부품,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이제 생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릴 정도니까 네. 심각하긴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근데 아이오닉 5가 이제 이달 원래 출시되기로 했었죠. 이것도 뭐 불투명해진 겁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이오닉 5는 그 반도체 칩 이슈는 아니고요. 그 모터 관련돼서 좀 수급차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모터 코어 쪽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모터 코어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인가 거기서 이제는 공급을 받을 건데 뭐 좀 그쪽에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뭐 이슈가 이제 굉장히 좀 뭐 많이 이제 글로벌이 확산이 되면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밸류 체인들도 다 대부분 다 굉장히 좀 타이트해진 것 같아요. 공급도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뭐 길어야 한 달 정도 뭐 이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보조금도 800만 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거는 확정된 거죠? 네, 확정돼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오닉 5가 이제 출시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이 있을지 이제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데,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번엔 좀 살펴보죠. 테슬라는 생산이 더 늘어나고 있다. 똑같이 이렇게 반도체 대란을 겪고 있는데도 이유는 뭔가요? 테슬라 이번에 1분기 때 판매가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많이 안 좋았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감산이 있었어요. 테슬라도 반도체 수급차들이 있으면서 미국에서 감산이 있었고 뭐 이거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죠. 뭐 하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양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메이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봤었을 때 반도체 수급차들로 인해서 생산차질을 겪는 나라들이 미국하고 유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리 봤었을 때 70% 정도가 미국하고 유럽에서의 생산 차질이고요. 중국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미국이나 유럽만큼 타이트하지는 않더라고요. 좀 생각보다 좀 원활하게 되고 있어서 미국, 유럽이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테슬라는 중국에 공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요 근래 이제 네.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안쪽에서는 뭐 좀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는 뭐 목표 다시 이제 조정을 거쳤으니까 뭐죠? 뭐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로스캐피탈이라는 곳에서는 너무 비싸다. $150가 적정하다. 이거 완전히 테슬라 주주들이 들으면 엄청 화낼 일인데, 예.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극과 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회사긴 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미래 가치를 얼마나 반영해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미래라는 거는 그 시점에 되기 전까지는 다 이젠 추정인 거죠.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견들이 좀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낮지는 않아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PER이나 뭐 PBR이나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싸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뭐 이제 미래 가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상승하고, 그리고 성장주들의 프리미엄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를 봐야 되는데, 사실 내부적인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분기 때 판매 서프라이즈 났고요. 그리고 뭐 수익성이나 뭐 이전 전망에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뭐 전혀 없어요. 왜 회사는 지금 잘하고 있고 올해 연간 100만 대까지도 판매가 돼서 작년에 연간 50만 대를 했거든요. 근데 2019년도랑 비교해 보면은 YY로 한 50%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50만 대가 됐는데 올해 되자마자 이제 100만 대를 하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 곡선이 가팔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떤 회사가 성장 곡선이 가팔라지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할 거냐 물어본다면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뭐 시장의 특수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제쳐놓고선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아주 큰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 빠지는 게 맞냐 오르는 게 맞냐라고 본다면은 오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뭐 $1,000 이건 뭐 $1,000냐 뭐 몇백 달러가 됐구냐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떤 본업에서의 성장 곡선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런 점만 놓고 본다면은 빠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주는 문제 이게 뭐 20만 대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제한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게 이제 테슬라는 이미 다 썼기 소진됐죠. 때문에 네. 예, 더 이상 이제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차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판매 기록이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미 작년부터 보조금이 없었죠. 아. 네, 이미 없었고요.
그래서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땠냐면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사실은 정체였습니다. 굉장히 좀 정체 상태였었고 테슬라도 2019년도에 보조금 조건을 만족을 했었고 2020년도 들어오면서도 계속 2019년도 말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한 반에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첫 반기에는 절반, 그 다음 반기에 다시 절반하고 이제 아예 없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경쟁력을 분명히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랑 GM이 20만 대 캐파를 다 판매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현대 뭐 아이오닉이 됐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다 똑같이 20만 대 그 캐파를 지정받는 거죠? 지정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새롭게 보조금을 개편을 하려고 해요. 상한을 20만 대에서 60만 대로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뭐 상한을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도 책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기존에는 텍스 크레딧으로 7,500달러 텍스 리베이트를 줬었는데 뭐 이거를 $10,000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텍스 리베이트 말고 바로 판매 즉시 현금 리베이트를 주는 것도 또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책 자체는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는데 뭐 기존에 20만 대를 못 채운 업체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죠. 20만 대 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거 없애버리고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다라고 만약 바꾼다. 그러면 이제 미국 업체들만 좋은 셈이 되니까 좀 그 부분은 뭐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썩 뭐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네. 하여튼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까지 사실 미국 시장을 기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시장이란 중국 네. 시장에서 이제 많이 팔린 거지.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팔리기 시작하면 이건 뭐 우리 현대 기아차에게도 좋은 뉴스겠죠. 현대기아차한테도 좋고 그 밑에 있는 부품 밸류 체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럽은 둘째치고 중국 시장이 사실은 국내 업체들이 전혀 뚫을 수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이거는 뭐 2차전지도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자동차 부품 쪽도 사실은 중국 시장에 거의 페네트레이션을 못하고 있는데 유럽하고 미국은 다 뚫려 있죠. 뭐 GM에도 납품하는 업체들 국내에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뭐 폭스바겐, BMW 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국내 부품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국에 주도로 해가지고 전기차가 확 늘었을 때랑 이제 미국하고 유럽 같은 선진 시장을 주도로 해서 들어갔었을 때 요거는 확실히 느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미국에 올라가는 게 한국 업체들 수혜가 더 체감이 잘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총액만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인프라 사업 하면서 네.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혹은 뭐 이 전기차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으로 선정된 것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게 되고 말씀하신 이러한 어떤 그림이 펼쳐지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그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그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들 가운데서 뭐 탑픽으로 보고 있는 곳이 있으시다면 어디를 보세요? 지금 뭐 탑픽은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현대차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는 이제 국내 시장만 놓고 보니까 뭐 네. 현대차나 기아차 놓고 봤었을 때 현대차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막 아주 뭐 양사 간의 차이가 큰 건 아닙니다. 뭐 현대차 아이니5도 잘 나왔고 EV6도 잘 나왔고 그리고 두 회사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쉐어를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차별화가 된다라고 말하기 또 어려운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현대차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전기차를 내도 브랜드를 분리를 분명히 시켰죠.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를 분리를 시켰고 그리고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쪽으로도 H2라고 하는 브랜드를 분리를 시켜서 독립적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브랜드 독립을 시키면은 당연히 이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기반을 다지면서 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단기 수익성 영향도 어느 정도 좀 감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미래 전략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제 캐펙스를 태워가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많은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 쪽이 조금 더 균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라든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건 어떤 걸 체크해야 됩니까? 계속 이걸 우리가 들고 가도 되는지, 네. 아니면 이거 좀 아무래도 어렵겠다. 이렇게 어떤 그 판단할 수 있는 네. 그 보통 신호 같은 게 있잖아요. 지표 같은 게. 네.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판매 데이터죠. 판매 데이터를 월별로 이제 판매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데이터를 좀 제일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은 사실은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차를 내서 거기에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는 매력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차를 샀을 때 완성차들의 수익성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차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나오느냐, 신차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진보가 있었는지 요거를 체크를 하면서 판매 데이터랑 같이 보시면은 방향성이 많이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성차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조금 뭐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낮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뭐 엄청 높아가지고 뭐 이제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리스크는 사실은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차량 경쟁력 그리고 판매 데이터 이 두 가지를 눈여겨 보시고 리콜 같은 경우에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콜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 과거 경험을 봤었을 때 단기 이슈에 좀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리콜이나 이런 게 발생했었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인 경우가 많았다는 가격이 빠지니까. 점. 네, 가격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좀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전기차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뭐 전에 니콜라까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막 스터디를 해가지고 요즘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배터리에 대해서도. 네네. 예. 하여튼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이렇게 공유해 주신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마지막으로 그 자동차에 어떤 투자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미 투자를 네. 하고 있는 분들께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시점에서 봤었을 때 사실 1분기, 작년 4분기 때가 글로벌 판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4분기 때 코로나 이후 판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올해 1분기 사실 1월 달에는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1월 달에 뭐 유럽 쪽에서는 뭐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락다운도 좀 있었고 중국도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판매가 좀 많이 슬로우다운이 됐었죠. 뭐 반도체 수급차들로 인한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사실은 차량 어떤 수급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다운이 됐었는데 2분기로 들어서부터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3월 달에도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2분기가 올해 봤었을 때 전년 대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판매가 성장하는 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볼륨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완성차들의 이익 베이스가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글로벌 수요나 이익 베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뭐 이런 반도체 노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지나가면서 보면은 오히려 매수 개인점이 많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그 지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네. 좀 그런 시점이고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밸류에이션은 네. 합리적이거나 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글로벌 시장 피어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이제는 좀 낮아졌죠. 뭐 일본 업체들보다는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토요타나 뭐 이런 데보다는 약간 높은데 지금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뭐 12배에서 13배 정도를 받고 있고요. 기아차가 10배, 10.5배, 뭐 현대차가 11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오히려 뭐 주가는 합리적이다. 그리고 뭐 코스피 대비해서도 낮기 때문에
PER에 대해서 아주 크게 우려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